대표적인 경기 관련주고요. 이게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강주가 올해 내내 부진한 흐름인데 이게 과연 바닥권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 모시고요. 철강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철강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셔서 저는 그 건장한 남성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여성분이 오셨는데 혹시 별명이 철의 여인은 아니세요? 맞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불립니다. 제가 맞췄군요. 예. 자, 바닥 얘기가 좀 솔솔 나오긴 해요. 경기도 조금 바닥 짚고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업황이 바닥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철강 업종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였던 공급 과잉 이 부분이 더 이상 이제 악화가 될 수가 있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중국하고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생산 능력 증감률이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인 그런 수급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의 높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사실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 이상의 어떤 조각 명목 소비를 기록하던 중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목 소비 증감률이 6%에 그칠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 4%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급 능력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급 개선 속도는 조금 더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철강 업체들의 한계 마진을 지금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는 맞고, 다만 이제는 제품 가격의 어떤 모멘텀을 받기에는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의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경제 성장의 축이 투자라든지 수출 중심에서 내수 부양 쪽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특별히 SOC라든지 철강의 수요가 많은 쪽에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된다면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철강 수요 이런 것들 좀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한국 철강 업체들도 예전에 누렸던 철강 투수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쪽 분석도 좀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중국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기조를 생각을 했을 때 과거와 같은 그런 좀 부양 그런 위주의 정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개혁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는 어떤 경기의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지라도 과거와 같이 이제 무리하게 고정자산 투자 증가를 통해서 그렇게 좀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명목 소비 증감률이 이제는 두 자릿수 이상을 그렇게 상회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에 어떤 중국의 조각 명목 소비의 증감률을 더 둔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네.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고정자산 투자 증감률이나 부동산 시장 규제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목표치 자체가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우리 업체들이 다변화를 하든지 어떤 다른 그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쓰신 그 연간 전망 그 철강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보니까요 보호무역주의, 차량 경량화, 철강석의 초과 공급 이 세 가지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신 걸 봤거든요. 보호무역주의 어떤 의미에서 철강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사실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이제는 국내 철강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지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사실 국내 시장 역시도 이제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내년도까지 지금 꾸준하게 늘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철의 3고로가 증설이 완료가 됐고 그렇죠. 내년도에도 포스코에 이제 열연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출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사실 예. 좀 구조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떤 그런 현상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지목을 할 수 있는 거는 선진 시장의 과잉 공급이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머징 국가들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장조차도 초과 공급이라는 그런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머징 국가들에서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제소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올해만 해도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좀 AD 제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면은 국내의 어떤 수출이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좀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회복 강도가 이제 높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이상 양적 성장은 의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머징 마켓, 특별히 신흥국 쪽으로의 철강 수출에 있어서의 보호무역 장벽이 장애가 된다. 그럼 그런 나라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스틸밀, 그러니까 이 제철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상 이제는 고로, 즉 이제 일관 제철소는 아직 부재한 게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포스코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 완공하는 인도네시아 제철소가 굉장히 이제 희귀한 예. 케이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공정, 예를 들어서 이제 냉연이나 예. 열연 강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까지 자본이라던가 기술력의 부재로 지금 그런 국가들은 거의 60% 이상의 수요를 예. 수입을 통해서 충당을 하던 국가들이었는데 예. 문제는 2015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어떤 생산 능력 증가율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는 국내 그리고 이제 일본, 중국 업체들이 모두 다 이제는 그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 있는 환경인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가 이제 차량 경량화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네. 어차피 철강 산업의 가장 큰 수요처 하면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특별히 자동차 쪽에 이 차량 경량화 이슈가 나온 거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더 진척이 있는가 보죠? 아무래도 이 차량 경량화라는 이슈는 이제는 철강 업계에 있어서는 이제는 리스크 요인이자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나 이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던 이유는 2015년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연비 규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되고 네.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의 가속도가 붙게 될 전방 산업, 대표적인 전방 산업이 바로 자동차 업계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량 경량화 이슈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다만 국내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응 속도가 조금 더뎠던 게 맞고요. 네. 이제 유럽의 이제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는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규제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속도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이번 뭐 신형 제너시스 같은 경우에도 고장력 강판 비중이 이제 50%까지 올라가는 그런 좀 예. 급진적인 변화를 지금 보였습니다. 이 고장력 강판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같은 얇기로 더 많은 강도를 낼 수 있는 이제 강판인데요. 예. 말 그대로 무게는 줄이면서 이제 동일한 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철강제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경량화를 좀 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 네. 그러면 대체제인 이 플라스틱 제품, 가벼운 소재면서도 굉장히 강한 플라스틱이라는 얘기인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주목할 만한 업체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우리가 투자의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은 어떤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는. 사실 이제는 화학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네. 이제 정확한 그런 종목명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기는 조금 좀 뭐 무리는 하긴 있습니다. 철의 사실. 여인이시지 뭐 예? 화학의 여인이시는 아니시니까. 하지만 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그리고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예. 이런 좀 철강제의 대체 소재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 소재들이 가격 그리고 이제 안정성, 성형성 측면에서는 이제 철강제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그렇겠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거의 중량의 65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제가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나왔지만 철강이 자체적으로 또 기술 개발해갖고 그렇죠.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효율적이나 가격 면에서 이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가 이제 철광석 초과 공급인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초과 공급 때문에 국내 철강 회사들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철광석이 초과 공급이 되는 거는 철강 업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아, 철광석이니까. 네. 예, 왜냐면 철강 이제 제품의 원소재- 초과 공급도 지금 이슈긴 한데. 그렇죠. 예. 원소재가 만약에 초과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바게닝 파워
바게닝 파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철강 업계한테 유리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예. 사실 2009년 이후에 거꾸로 철강제는 굉장히 공급 과잉인데 철광석 수급은 타이트했던 상황이 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철강 업계가 헤게모니를 잃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지금 수급이 이제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 거죠. 이건 수익성이란 측면에서는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다만 그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는 철광석 시장이 본격적으로 초과 공급에 들어가는 시점은 2014년부터가 될 텐데 2014년도에 어떤 초과 공급 그 수준은 2010년도 수준은 크게 넘지는 못할 거라고 예.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평균적으로 한 136불 정도를 기록을 한 철광석 현물 가격은 네. 내년도에 1,200불 중반 정도까지 완만하게 내려간다. 네, 하향 네. 안정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시점은 2015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부터는 그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런 방향성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광석 시장이 초과 공급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를 포함해서 철강 업계들의 이익률 제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악재가 또 터졌어요. 오늘부터 전기 요금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정용은 2%대 올리고 산업용은 6.4%나 올려가지고 전기역량에서도 난리가 났고 특별히 철강 회사들 전기 엄청 쓰는데 우리 어떻게 살라 말이냐 뭐 이런 그 항의도 하고 그러던데요. 뉴스 보니까 실제로 이 전기 요금의 부담이 원가에 그렇게 큰 부담을 줍니까? 사실 부담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천억에 육박하는 전력 비용을 이제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고려아연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제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전력비를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전력비 인상이라는 이슈가 하루 이틀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체들마다 개별적으로 좀 대응이 있어 왔고요, 예. 사실.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고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부생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익스포저가 한 4천억 중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업이익 대비 뭐 지금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에서 6% 정도 6%에 그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 원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막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으로 이거를 전가하려는 노력이 일단은 우선시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업황 상황에서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이게 가격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피크 타임을 좀 적절하게 지금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 원가 절감 그런 어떤 그 익스포저를 최소화하려고 예.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선행되지 않을까라고 그런데 판단했습니다. 정부 얘기는 지금도 그 산업용 그 전기 요금은 회수율, 그러니까 원가 회수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00이 아니고 한 90% 중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 팔 때마다 한 5%씩 손해보고 판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기요금 계속 올릴 거다 이런 뉘앙스로 엊그저께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철강 제품의 수요라는 게 갑자기 폭발하지도 않을 거고 피크타임 뭐 이런 것도 조절해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렇게 치면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또 전기요금이 한 5% 오르게 되면 정말 이 철강업체들 채산성에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전력 단가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게 지금 뭐 수차례 지금 그러니까요. 진행되고 있는 1년에 상황이었고 2번씩 올리던데. 네. 앞으로도 가능성이 좀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철강 업체들 수익성에는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인 예. 거는 분명히 맞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전가가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그러게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일 테고 그거는 이제 업황에 좀 달려 있는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이번 뭐 지금 전력 단가 이슈가 어떤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러 번 이루어졌던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내성을 가진 이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된 거니까. 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호재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철강석 공급 과잉 부분. 이거는 어차피 원가의 그 하락 요인이니까 철강업체 채산성에 좀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꼭 써야 되는 이 전력 그 가격
전기 요금의 상승과 또 앞으로도 상승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일 텐데 저희들 바람은 철강석 가격이 좀 더 떨어져서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이런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네. 현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어떤 호황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호재를 생각을 하자면은 이 공급 과잉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공급의 조정입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생산 능력 증감률이 어느 정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증감률로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철강 업종에 있어서는 가장 좀 최대 호재가 되겠죠.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리코노믹스라고 부르는 이 신정권이 이 과잉 공급에 대한 그런 좀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예. 거죠. 물론 이제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이슈는 2005년부터 있어온 이야기지만 과거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환경 규제라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기준에 미달한 그런 철강 업체들을 규제를 하겠다 하고 뭐 잠복 근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지금 그래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런- 한다면 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시적인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굉장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이 조정이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그런 좀 세수나 고용 같은 그런 좀 민감한 부분하고 좀 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당장 스크래브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생산량을 만약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만약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내년 1분기 특히나 이제는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는 가격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되는 문제가 바로 재고 수준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재고 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유통시장에서는 2천만 톤은 지금 하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재고 수준이 낮아져 있는 예.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 디레버리징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공급량이 조정이 되는 그런 뭐 긍정적인 바람직한 상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시적이나마 좀 가격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치킨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와 또 뭐 엘피다라든지 뭐 이런 유수한 이제 반도체 회사들 간의 가격 경쟁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선 업체들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메이저 조선 업체들하고 해외 또 특별히 중국 업체들하고 가격 경쟁해서 또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거의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철강도 그런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면도 있고 사실 차이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사실 어떤 게 또 차이가 있을까요? 철강제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범용 제품이 그렇죠.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이를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그런 반도체라든지 품목이거든요.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범용 제품이니까 네. 결국 가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격 경쟁에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질적 성장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차량 경량화용, 초고강도 강판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력이 지금 요구되는 그렇죠. 그런 좀 하이엔드급 제품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용 강제 시장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주력해서 만약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제품들을 앞설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어떤 좀 양적인 그런 싸움에서 좀 질적인 면으로 승부할 수 있는 좀 네.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강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제 포스코예요. 뭐 우리나라 대표고 세계 대표적인 철강 회사인데 최근에 그 CEO 그러니까 정준양 회장이 사임을 발표했어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그 CEO의 중도 퇴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뭐 며칠이 흘렀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아, 사실은. 그럼 정준양 회장님은 좀 섭섭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 이슈가 뭐 지금 국내 투자가들과 해외 투자가들이 좀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국내 포스코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아주 공기업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스러운 의문을 그게 좀 바라보고 묘해요. 있는데, 예, 그게 해외 투자가들의 시각이기 네.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해 있는 이슈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고 또 지금이 과연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시기인가 이 말씀을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철강 업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이슈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철강 업종을 이제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긴 호흡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중국의 어떤 급진적인 설비 스크랩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속도로 수급 개선이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7년도 이후 정도가 돼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만 그 이전에는 분명히 소수단적인 사이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수단적인 사이클은 뭐 일시적인 그런 좀 가격 모멘텀, 뭐 지금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뭐 20% 이상이나 반등을 했었고 올해 이제 6월 이후에도 잠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좀 소수단적인 사이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수단적인 사이클을 기대를 하자면은 사실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 타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 내수 가격이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뭐 업체들의 지금 마진이 한계 마진인 상황에서는 사실 하방 경직성도 굉장히 좀 높은 네.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고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가격이 좀 급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년도 이제 춘절을 전후로 해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가격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고로사들에 대한 접근이 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가 4분기 고로사들의 이익 모멘텀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60% 이상의 그런 좀 모멘텀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기준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이 고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가 않은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숙제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 업종 그러면 지금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제는 업황 자체가 좀 크게 개선되는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개별 종목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최선호주로는 포스코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포스코를 지금 최선호주로 지금 제시하는 그 관점은 철강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철강 부문의 이익 변동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철강 부분의 이익 기여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점에서 내년도에 증익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저 상황입니다. 비철강 부분이라면 어떤 거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는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에너지와 같은 그런 연결 재활화되어 있는 자회사들, 자회사들. 자회사들의 이제 이익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가스전 생산이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뭐 지금 거의 2,500억 이상의 좀 세전이 기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 수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포스코의 그런 좀 철강 부분의 이익이 안정화된다라고 봤을 때 비철강 부분의 이익이 플러스로 좀 덧붙여지는 거니까 내년도에 이제 증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부가 가치 제품의 그런 비중 확대 예. 이런 부분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량 경량화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면은 그 고강도 강판에 대한 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적인 대응력이 좀 갖춰져 있는 업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성장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포스코 차트를 보니까요. 52주 1년 동안 그래도 2% 이상 올랐네요. 저희 인상에는 물론 이제 연초에 쫙 올랐다가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받아서 많이 빠졌겠거니 했는데 52주를 쭉 놓고 보니까 그래도 소폭이나마 올라 있고 어떻게 보면
연초의 주가를 지금 막 회복하고 조금 상승 국면에 있는 모양새도 좀 나오고 있어서 더 좀 흥미로워지는데 그 외에 어떤 회사 하나 더? 그리고 이제는 차선호주로 좀 풍산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방산 기업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그렇죠. 방산 부분에 이제 이익 기여가 거의 55%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는 철강 업황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이제는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지금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민수 부분의 확대로 지금 꾸준하게 재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 부분의 이익의 안정성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증액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신동 부문의 그런 좀 이제 이익 변동성이 좀 축소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동 가격이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지만 사실상 하방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리의 어떤 그런 좀 한계 그 생산 원가 수준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뭐 밑으로 이제 하방 리스크를 10% 이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은 신동 부분에 정상 마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체는 아니지만 비철금속 쪽에서 이제 굳이 뽑자면 풍산 같은 업체가 앞으로 투자 유망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하이투자증권의 박민진 선임연구원, 여의도의 철의 여인이신데요. 저희 순서에 나오셔서요. 이 철강 업종을 분석하실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별히 중국 업체들 스크랩,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되는 그 효과를 우리 업체들이 보려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스코는 대표적인 철강 업체인데 비철강 분야에서 특별히 자회사들의 연결 재무제표상의 이익이 좀 늘 수 있다. 이래서 투자 마인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비철금속 쪽에는 풍산이 신동 가격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